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가장 붐비던 곳은 지금의 종로에 해당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길에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운영되는 상설시장인 시전이 설치돼 있었고 땔감을 팔러 온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십리까지 구역에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국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은 땔감을 사서 써야 했고 시내에는 늘 땔감 시장이 섰지요. 이 거리 중심에는 커다란 종이 매달린 종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 아침 저녁으로 도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이 거리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해서 운종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종로라고 하고요. 고종은 종각에 보신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현판 글씨도 직접 썼는데 고종 친필로 된 현판은 6.25 때 불타버렸습니다. 보신각 처마 밑에 등이 달려 있는데 전차 야간 운행을 위해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전차는 1899년 5월에 개통됐고 처음에 동대문에서 흥화문까지 운행을 시작했다가 12월에는 종각에서 갈라져 용산까지 가는 용산선이 개통됐습니다. 처음엔 전차를 저녁 6시까지 운행하다가 가로등을 설치한 후에는 밤 11시까지로 운행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전차 운행과 여기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맡은 곳은 한성전기 회사였는데 종각 맞은편, 지금의 종로타워 옆쪽에 사옥이 있었습니다. 한성전기 사옥은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났다 복구되기도 했지요.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한성전기 회사 옥상에서 종로 일대가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1909년 한성전기가 일본 회사인 이라나사 회사에 넘어간 뒤 이라나사 경성지점으로 사용되다가 1915년부터 종로경찰서로 사용됐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1923년 폭탄을 던진 종로경찰서가 이 건물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공평동으로 이전한 뒤 경성우편국 사무실로 쓰이다가 철거됐고 그 자리에 1936년 장안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장안빌딩이 남아있는데 옛 건물이 1957년 화재로 불타버린 뒤 다시 지은 겁니다. 한성전기 회사 옆으로 보이는 또 다른 양식 건물은 황성기독교 청년회관, YMCA 회관입니다. 서울기독교청년회의 전신인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1903년 창설됐고 회관이 준공된 건 1908년입니다. 기독교 청년단체를 조직한 것은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였지만 선교와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도 힘을 쏟았지요. YMCA 회관은 1950년 북한군 공격으로 완전히 불타버렸고 67년에 가서야 현재 건물로 재건됐습니다. YMCA 회관과 한성전기 사옥 맞은편에는 예수교 서회가 있었습니다. 1890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헐버트 같은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에 필요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 조선 선교소회를 결성했고 1907년 종로이가의 첫 기와집 사옥을 마련하면서 조선예수교소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최초의 번역소설인 철로역정이 바로 이곳에서 펴낸 거였지요. 일제강점기의 종로는 출판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예수교소회뿐 아니라 회동서관, 방문서관, 영창서관 같은 서점이 종로에 몰려 있었는데 이때는 서점이 출판과 판매를 함께 했었지요. 예수교서회 서점은 교문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종로서관을 거쳐 63년에 시설을 정비해 재개관하면서 종로서적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5, 60년대 사진을 보면 서점과 기독교연합회, 기독교방송국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기독교방송이 1954년 이 건물에서 방송을 시작했지요. 69년에 도시계획에 따라 건물이 헐리면서 기독교연합회와 방송국은 종로 5가로 이전했고 종로서적은 먼저 건물을 다시 지은 대한성서공회 회관에 입주하게 됩니다. 종로서적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며 늘 사람들로 붐볐고 70년대 종로 이가와 무교동, 광화문 일대에는 크고 작은 서점들이 20곳 넘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던 종로서적은 다른 대형 서점들 등장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겹쳐 2002년 부도가 나며 폐업했습니다. 2016년에 종각 지하철역 안에 종로서적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지만 운영 주체는 다르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보신각 옆길로 빠지면 남대문로가 이어지는데 100년 전 이 길에는 은행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각 뒤쪽 남대문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우뚝 선 건물은 1921년에 한일은행 본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한일은행이 31년에 호서은행과 합치면서 동일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진은 한일은행일 때일까요? 동일은행일 때일까요?
동일은행은 1943년에 다시 한성은행과 합치면서 조흥은행이 됐고 조흥은행은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됐지요. 보신각 옆에 이 건물은 조흥은행 종각지점으로 쓰이다가 1976년 도로를 정비할 때 철거됐습니다. 종각 앞쪽에 귀금속을 주로 다루는 대형 잡화점 화신상회가 있었는데 이곳이 경영난을 겪자 평안남도 대지주의 아들인 박흥식이 인수해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 1932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미쓰코시, 조지아, 이나카이 같은 백화점들이 성업 중이었는데 모두 일본 자본이었고 화신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백화점이었지요. 화신은 바로 옆에 문을 열었던 동아백화점을 인수해 건물 두 동을 함께 썼는데 1935년 큰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관을 증축 수리하고 서관은 아예 터를 넓혀 6층짜리 최신식 건물로 신축해 1937년 재개장했는데 이 화신백화점이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네요. 화신백화점에는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최초로 설치했고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후 일본 백화점들은 철수했지만 화신백화점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6.25 중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몇 년 뒤 수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가 서관을 종로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했는데 67년에 종로백화점이 주식회사 신생에 넘어가면서 신생백화점으로 간판이 바뀌었다가 다시 신생어린이백화점이 됐습니다. 화신이 워낙 강하게 각인됐던 탓인지 사람들은 신생으로 넘어간 뒤에도 여전히 화신이라 불렀고 종각사 거리를 흔히 화신 앞이라고 했지요. 처음 지하철을 건설할 때 예정 노선도를 보면 지금의 종가격이 화신 앞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기업인 화신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백화점은 87년에 폐업한 뒤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지금 종로타워가 있습니다. 화신백화점 건너편 종각에서 보자면 대각선 맞은편에는 신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화신에서 만든 백화점인데 2층짜리 아케이드 형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재래시장 같은 모습입니다. 신신백화점은 모기업 부도로 제1은행에 매각된 뒤 철거됐고 지금은 SC제일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주변이 변하는 동안 보신각은 어땠을까요? 1915년에 대대적으로 시내도로를 보수하면서 보신각은 원래 위치에서 약간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보신각은 6.25 때 크게 부서졌는데 다행히 종은 무사했습니다. 종각을 다시 지으면서 불타버린 현판도 새로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글씨라고 합니다. 보신각종은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 기념 타종을 하거나 한 해의 마지막 날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며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단층이던 보신각은 79년 중층으로 규모가 커졌고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신각을 공사하느라 종을 옮기다가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신각에 매달려 있던 종은 원래 세조 때 원각사 종으로 만든 건데 연산군이 절을 없애버린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광해군 때 종각을 다시 지으면서 가져다 건 겁니다. 500년 넘은 이 동종은 세밀한 보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됐고 보신각종은 국민성금으로 다시 주조의 85년 광복절에 첫 타종식을 가졌습니다.